박 대표, 네. 이게 배터리 아니야? 맞습니다. 배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 한번 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경북대학교 북문에 들러가지고 왜 경북대 대학생, 대학원생 교수들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하는가? 이게 과연 정의인가 말이죠. 이게 과연 문재인이가 말하는 처음 겪어보는 대한민국이냐? 라고 질문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지식인 사회가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한 게 아니냐 그러면서 1인 시위를 했는데요. 그 1인 시위에 대한 대구 경북의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대구에서 그 대구와 인접한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에 와서 지금 이게 영남대학교 정문으로 통하는 그 건널목에 에서 지금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북대학교에서 1인 시위를 할 때와 영남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1인 시위를 하면서 제가 참 골똘히 생각하는 것은 어쩌다가 이렇게 대학생들이 국가 정의라는 문제에 대해서 애써 무관심할까? 그리고 냉소적일까?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천착해 봤습니다. 지금 한결같이 이 1인 시 앞을 지나는 사람들의 이 표정은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도 있지만 완전히 관심을 보이지 않고 차가운 그 아주 냉정한 반응을 보이거나 아예 쳐다보지를 않고 지나는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를 추억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그 당시에 박정희 정권의 참 말기였습니다. 1975년에 학교를 들어갔으니까 말기였습니다만 그 지금 우리 대학생들의 정치 참여를 분석해 볼 때에 지금 대학생들은 철저하게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우파는 완전히 꼰대들이나 하는 거고 부패하고 부도덕하다라는 그 낙인이 완전히 찍혀 있어요. 과연 정말로 우파는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부패한 것인가? 절대 그럴 리가 없는 거죠.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이렇게 먹고 살 정도의 수준을 완전히 넘어서 전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경제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K-팝이라는 그야말로 글로벌 칼처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이런 발전, 이런 진보를 가져온 것은 그건 좌파가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빨갱이들이 아니라, 이건 순전히 대한민국의 우파가 안보를 지키면서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같은 사실들을 지금 젊은이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째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교육이 완전히 틀려먹었다. 이른바 전교조 교사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이 교육자들이 좌파예요.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수, 이런 분들의 이 지배적인 사상적 풍조가 좌파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였고, 이승만은 완전히 김일성보다도 국가 지도자로서의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 소위 말하는 파운딩 파더로서의 전혀 정통성이 없고, 오히려 김일성이가 위대한 영도자고, 이러한 국가 정체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모욕하는 그런 세력들, 어떻게 보면 참 대단히 화가 나는 문제예요. 대한민국의 교사들이 전교조를 비롯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이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세력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의 정신 상태를 완전히 골병들에게 하는 거죠. 그런 교사로부터 교육을 받은 지금 영남대학교 학생들, 어제 방문했던 이 경북대학 학생들이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그 해답이 이미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좌파의 부도덕함, 무능,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는 철저히 눈 감아주는 거죠. 기가 막힌 게 경북대학교 총학생회에서도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행동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도대체 조국이가 어느 정도 더 썩은 모습을 보여야만 경북대학교든 영남대학교든 대구에서 명문대학이라고 하는 그 두 대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움직일 것이라는 것인지 정말 답답하고 한심하고, 네?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경북대학교 총학생회, 영남대학 총학생회, 대구에 있는 그 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성명서 한두 군데는 내놨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정말 정면 대응하고 정면 대결하고 정면 비판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만 내고 있는 겁니다. 아,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그게 왜 그러냐? 근본적으로 경남대든 영남대든 서울대든 연세 고려대든, 그리고 저 조국의 딸이 다니고 있는 부산대든 간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이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좌파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철저하게 진영 논리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조국 힘내세요라는 것이 실시간 1위를 달릴 수가 있냐 이거죠.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암담합니다. 암담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잘못된 교육을 받았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비난을 해야만 지식인으로 인정되는,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풍토, 우리가 얼마만큼 자랑스러운 역사,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러한 국가 건설과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비판을 해야만 지식인 인체하는 그 소위 말한 조국과 같은 그러한 강남 좌파가 이른바 지식인 사회, 지식인이라는 말도 붙이고 싶지 않지만 대학 사회 또는 학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국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침묵을 하고 또 겨우 내려온다는 성명서를 보면 정말 구역질이 나서 참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참 기회주의적인 내용으로 찼죠. 대한민국에서 그 많다는 여성단체, 좌파단체, 그 많다는 그 사회 시민단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단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좌파 시민단체와 지금 대학교 총학생회를 비롯해 가지고 대학교 단체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그 수만 개의 사회 시민단체가 사실은 대학교와 완전히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이렇게 부도덕한 사건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좌파의 총체적인 그 시궁창, 그 구역질 나고 있는 그 쓰레기 창고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도 왜 대학교는 조용하냐?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런 교육을 받은 데다가, 철저히 좌파 교육을 받은 데다가 대한민국의 좌파 시민단체들과 이 더불어민주당이 대학교와 완전히 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국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을 만큼 철저히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딸이 서울의 최고 명문 고등학교와 최고 명문 대학, 고려대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그리고 부산 의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고등학생이 의학 박사도 감히 쓸 수 없는 논문의 제1저자이고 또 국제인권 이 컨퍼런스에서 인턴십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터무니없는 조작을 벌인 명백한 사실이 그대로 밝혀졌는데도 여기 영남대학 학생들은 여기 영남대학 교수들은 전부 다가 못 본 척하고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러고서도 지식인입니까? 이러고서도 이게 어떻게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부역자들이라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달 내내 조국이가 얼마나 타락한 인간인가, 그리고 그 집안이 대한민국 건국 이후 정말 찾아보기 어려운 가족 사기단이라는 게 명명백백하게 다 나왔잖아요. 근데 펄펄 뛰어야 될 대한민국 대학생들, 대한민국 교수들은 전부 좀 입을 닫고 있잖아요. 이게 어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과연 자유한국당이 이 대학가, 이 지식인 사회를 침투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완전히 자유한국당과 대학교는 남남인 거예요. 어느 정치인 하나 대학교에 들어가서 무슨 강연을 하다는가 뭐 토론을 하다는가 그런 거 여러분들 들어보실 일이 없잖아요. 부패하고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게으르고 완전 꼰대고 이런 이미지만 가득 찬 게 이 자유한국당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은 위대한 정치 지도자였다, 국가 지도자였다, 이런 소리가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에서 나옵니까? 대한민국 보수우파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보수우파라는 사람들이 대학생들과 접촉을 합니까? 일체 모른 척 하기 때문에 그냥 보수우파는 나이 먹은 분들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쇳말로 이 꼰대나 하는 것처럼 매도가 돼 있고, 좌파는 마치 무슨 정의, 진실, 공정, 평등 이런 걸 추구하는 말이죠. 정말 폼나는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된 데에는 상당한 책임이 있는 거죠. 보수우파의 정치 지도자들이 떳떳하게 대학교에 와서 강의하고 무슨 정치 아카데미에서 연설도 하고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게 없잖아요. 이에 반해서 대한민국 이 좌파 시민단체들, 민주당 이런 데서는 전부 다 지금 대학생들과 같이 호흡하면서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영남대학교 앞인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서점 하나가 없어요. 서점 하나가. 이게 대한민국 대학의 현실입니다. 어딜 봐도 서점 하나가 없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또 냉커피를 사주시고 가시네. 예.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정말 이게 눈물이 나가지고 참 이게. 아니, 지금 제가 영남대학교 안에다가 차를 두고 왔는데, 이 영남대학교 캠퍼스는 세계적인 규모의 캠퍼스입니다. 제가 하버드 대학에서 유학을 했었고,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 유학을 했는데, 하버드 대학은 이것의 10분의 1도 안 되고, 게이오 대학은 이 영남대학의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 엄청난 대학을 다니면서 아마 영남대학생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돌아가셨군요. 영남대학을. 무슨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대학을 빼앗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모략이고 완전히 그건 날조입니다. 대구에 그럴듯한 대학을 만들자 해서 박정희 대통령한테 부탁을 해서 이 영남대학을 만들었는데, 영남대학생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느냐라는 만약에 여론조사를 하면 내가 볼 때는 5%도 안 나옵니다.
전 세계에서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지도자. 그러면 누구냐? 모택동, 싱가포르의 이광효 수상,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이 세 분인데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이 아시아의 지도자가 정작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이 영남대학교에서는 아마 노무현의 10분의 1도 안 나올 겁니다. 영남대학에서 아마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은 제가 단언하건대 아마 2위가 노무현, 2위가 문재인, 3위가 김대중 이렇게 나올 거야 아마. 참 정말 통탄할 일이죠. 근데 그런 결과가 왜 나오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들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거죠.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 좌파 세력, 정치 세력과 연계가 돼 있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이 좋은, 이게 영남대학이 지금 한 130~140만 평이 됩니다. 130~140만 평. 아마 세계에서 가장 넓은 대학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앞에는 서점 하나가 없습니다. 서점 하나가. 네? 서점 하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 우파가 이런 대학을 지금처럼 이렇게 방치하게 되면 절대 젊은 층 20대 30대 또는 이 40대를 절대 우군화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이죠. 어떻게 이 조국 사태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가장 부도덕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영남대학교 앞은 이렇게 조용하냐 이거예요. 응? 여기에는 우파의 책임이 큽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파에는 목숨 걸고 싸우는 투사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우파의 투사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볼 때는 좌파에는 무슨 뭐 형무소도 가고 뭐 어쩌고 민주화다 어쩌고 하는 그럴듯한 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는 걸 보세요. 일반 국민들은 정말 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는데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국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정말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조국의 실체가 지금 폭로된 거예요. 아, 정말 이자가 얼마나 더 가정스럽게 온갖 권력을 다 빨아먹을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근데 정말 하느님이 계셔가지고 이번에 응징을 한 겁니다. 응징을. 이건 완전 범죄 혐의죄예요. 혐의자. 조국은 형사 처벌을 당해야 마땅한 형사적 범죄자라고 우리가 의심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어? 조국의 딸이 16살 한영외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어떻게 알아서 그런 단국대학교 의대의 연구소에 인턴으로 들어가고 무슨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고 뭐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을 들어가는데 어떤 무슨 이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은 뭐 보나마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부산대학교 그 의전에서 장학금 줬던
6학기 동안 3년 동안 장학금 준 그 교수가 부산의료원 원장이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문재인 주치의를 추천하는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그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부산대 병원의 그림을, 조국의 어머니가 그림을 기증하는데 거기에 조국이 나오잖아요. 조국의 어머니, 조국의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영향력,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범죄죠, 범죄.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범죄죠. 범죄이니까 윤석열이가 지금 할 수 없이 지금 들이닥친 거 아니겠어요? 자, 들이닥친 걸 저는 어떻게 보느냐? 이건 저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는데 제가 갖는 판단은 이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그러니까 조국이가 이제 인사청문회 가서 그 문제는 지금 서울중앙지검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 답변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답변할 수 없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청문회에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가 볼 때 왜 인사청문회를 하려고 하느냐? 그 시커먼 속이 뻔히 압니다. 저같이 기자생활 30년 40년 하다 보면 뻔히 아는 거예요. 인사청문회를 하면 이제 TV 생중계 하잖아요. 그러면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 이제 자기들 TV 비치니까, 그리고 이제 신문에 나고 방송에 뉴스에 나잖아요. 이걸 왜 놓치느냐? 오히려 법사위원들이 인사청문회를 하자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좀 알려가지고 그 표 좀 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런 자세로 임하기 때문에 이 엄청난 사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걸 주도를 못하는 거예요. 주도를. 어떻게 범죄 혐의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리냐 이거죠. 이건 인사청문회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조국은 제가 볼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33년형을 때린 것은 재판소에 때렸지만 그것을 다 기획하고 실천했던 그 사령부가 뭐냐? 바로 청와대 민정수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가둬가지고 33년형의 벌금 300억을 때리는 데에 그 설계사이자 그러니까 디자이너이자 그것을 실행에 옮긴 자가 바로 조국인데, 참 그러고 보면은 신이 존재합니다. 그 죄를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런 기준으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 조국은 이건 뭐 33년형 이상의 형을 받아도 부족한 완벽한 범죄자야, 범죄자. 죄송합니다. 예. 그런 범죄자를 인사청문회에 올리자는 자유한국당이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말이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이런 와중에서 제1야당 대표는 조금도 전국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엊그저께 토요일날 무슨 광화문에 뭐 10만 명을 모아놨다고 하는데 그 10만 명이 자발적으로 한 겁니까? 전부 다 버스 타고 동원된 세력이죠. 지금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제 보니까
보수 대통합이라고? 보수 대통합이라는 정말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가서 황교안 씨는 가서 앉아 있더라고요. 원희룡이, 응? 대구시장 권영진이가 어떤 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대구 시장에 불이 났는데, 화재가 났는데, 그때는 나가지 않다가 문재인이가 오니까 짠하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권영진이, 원희룡이, 그 다음에 MB 정권 때 광우병 촛불 시위 나니까 보수우파 다 버려버리고 중도 실용하자고 떠들어댔던 박형준 정무수석 했던 박형준이, 요즘 뭐 썰전에 나와가지고 떠들고 있는 그 박형준이,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한참 어려워지니까 무슨 대한민국 원로라고 그래가지고 좌파 아니면 중도 기회주의자들 모아다가 원로라고 하면서 하야하라고 압박했던 박관용 씨, 또 박찬종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안철수, 유승민, 김병준, 박근혜 대통령 때 비스코프는 홍준표, 이런 탄핵 찬성파들 모아다가 우리가 통합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데 가본 황교안 씨가 앉아 있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씨가 지금 그럴 때입니까? 정말 통탄할 일이에요. 자유한국당은 완벽하게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정말 평생 기회주의자로 살아가면서 오로지 처세술로 누구한테도 욕을 먹지 않고, 좌파 누구한테도 욕을 먹지 않고 경력 관리하고 학력 관리하고,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우파의 조국들이 지금 그냥 우글우글 모여있는 데가 자유한국당입니다. 우파의 조국들. 알고 보면 자유한국당 몇선 의원 하는 사람들 또 뒤져보면은 온갖 편법으로 다 이런 짓 했을 거예요. 조국 딸, 그 조국 일가족, 그 사기단 뺨치는 그런 것을 다 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이 자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 저희들이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한테 빚을 꼽았던 저희들 그 죄가를 소위 말해 셀프 세탁하기 위해서 무조건 뭉쳐야 됩니다. 뭉쳐가지고 문재인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라는 그러한 궤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보수라고 하는 분들도 맞다, 뭉쳐야 한다. 뭉쳐야 된다. 우리가 뭉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뭉친다고 그게 싸워집니까? 뭉친다고 지금 그야말로 앞에 고깃덩어리, 조국이라는 고깃덩어리를 그냥 던져줬는데도, 하늘에서 그냥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요리를 못해 먹고 있는 그 자유한국당. 왜 그렇습니까? 왜? 자기들도 조국 이상으로 해먹었거든. 그런 구린내 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침묵하는 거예요. 지금 영남대학교 학생이나 영남대학교 교수들이 침묵하는 거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침묵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국민들은 조국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밤잠을 자고 있지 못하고 오는데 자유한국당은 좀 절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명박 정권 때 정말 보수의 기회주의자라고 윤창준이가
비판했던 당시 국회의장 김영호 씨가 저 부산의 김영호 씨가 이분 우파이면서도 완전히 좌파 흉내내는 어떻게 보면 제2의 조국 같은 사람인데, 조국이가 강남 좌파라면 그 양반은 부산 좌파 같은 사람인데,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그 양반까지도 얘기했어요. 어제 자유한국당 연찬회에서 이번에 조국을 막지 못하면 자유한국당이 죽는다. 그런 사람까지도 지금 한 달간 조국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을 법무장관에 기용할 것이라는 그 보도가 나간까지 합하면 지금 한 2달 정도로 이 조국 문제가 이어지고 있어요. 조국을 갑자기 법무장관 시키면 충격이 클 것 같으니까 그 완충 바람을 빼기 위해서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황교안 씨가 얼마 전에 조국은 산호맹 출신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탓하기 전에 정말 보수우파 핵심들이 자유한국당의 인적 청산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쓰레기들을 완전 청소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정치라는 것은 뭐 되는 것도 있고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그런 게 바로 정치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루아침에 엄청난 혁명,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이 또 정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보수우파 국가 중심 세력 여러분, 그 해외 동포 여러분은 조금도 좌절하지 말고 우선 이 조국부터 격퇴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그러니까 29일이죠. 내일은 계명대 앞에서 오후 2시부터 1인 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